미중 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외교 안보 라인의 수장이 오스트리아 비내에서 전격 회동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죠. 이 두 사람이 전날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이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정찰 풍선 사태 이후에 2월 초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무기한 연기된 뒤에 위기 상황 진정을 위해서 3개월여 만에 양국 정상의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간에 이루어진 회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백악관은 이번 8시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미중 양자관계, 또 국제 및 영내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동은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이 일환으로 이를 위해서 양측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를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이야기만 한 겁니다. 백악관에 이어서 설번 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에 있지만 이것이 갈등이나 충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모았던 이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측은 중미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계의 하강을 중단시키고 안정화하기 위해서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 그러면서 왕 의원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전면적으로 설명했고 아시아태평양 정세, 우크라이나 등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적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양측은 이 전략적 소통 채널을 계속 잘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왕이가 중국의 외교라인 1인자인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에 오른 이후에 두 사람이 별도의 양자회동을 한 것은 공개된 것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고위급 대화 관련해서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 중국어파는 16일 수개월 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던 중국이 최근 갑자기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번스 주중대사와 연달아 회담을 가졌고 왕이 국무위원과 설리번이 오스트리아에서 장시간 동안 회동하는 등 미국 고위 관리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계자와 전화통화마저도 거부하던 중국이 일주일 만에 3번씩이나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했다는 것은 중국의 대미 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중 간 대화 강화는 그동안의 중국의 오랜 외교 간행이었다라고 지적한 VOA는 중국은 미국과 그동안 정상 한라인, 군사 한라인, 전략 및 경제 대화 같은 다양한 대화 및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중국은 한때 이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그 모든 대화 채널을 닫아버리고 심지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 추진에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번스 미국 대사가 베이징으로 부임한 이후에 외교부장을 비롯해가지고 고위 관리들과 아예 만남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강 외교부장과 왕원타워 상무부 장관이 대화를 청하면서 미중 간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친강 외교부장이 번스 주중대사와 면담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와 소통 부족이 갖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미중 간의 돌발 상황 방지를 위해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VOA는 이번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어느 쪽에서 요청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지만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먼저 번스 대사를 통해서 대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과거에 미국이 요청해가지고 뭔가의 대화를 진행했을 때는 중국 외교부가 반드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들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회담을 중국 측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국제적 흐름이 결코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신냉전이 격화될수록 대중국 디커플링은 강화될 것이고, 이는 전 세계가 지정학적 블록으로 나눠지면서 중국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중국은 지금도 미중 간 관계 악화의 모든 요인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고위급 회담에서도 중국은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공수적 대화는 중국 공산당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상대방을 윽박지르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국의 오랜 외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미국은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 측이 대화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전혀 양보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고위 관리도 왕이와 설리번의 회담 후에 브리핑에서 미국이 외교적 관여를 위해서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중국의 관행을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이 무인 비행선 격추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사과해야 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를 했지만, 이런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 측은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에서 추진되는 대중국 견제 방안의 현실화 여부입니다. 일단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대출을 금지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등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세계은행 대출금지 법안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미국 납세자들이 주로 지원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 내에서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 지위로 불리고 있는 이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게 되면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의 대미 수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곧 중국의 일부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압박 2.0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 안 해도 힘겨운 경제 회복은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대중국 견제 방안의 완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고위급 회담 이후에 양측은 이례적으로 짧은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성명은 불과 100단어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파트너인 아바제는 VOA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라 그러면서 만약 중요한 합의사항이 있었다면 양측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미중 간 결렬은 아마도 중국 측이 미국에 요구한 내용들을 미국 측이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회의 참석을 비롯해 가지고 대만 입법원장의 미국 의회 방문, 그리고 의회의 대중국 견제법 발의 등 이런 중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미국 측이 중국 측의 요구를 거절한 탓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측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wishful thinking에 의한 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의욕이 넘쳐 있고요. 자신감 또한 과도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이 국가적 오만이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정상국가의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제가 볼 때 중국의 지도부가 자신들의 진정한 유치를 깨닫는 겁니다. 이를 깨우치지 못하면 중국의 외교적 고립화는 더욱더 빡세게 진행될 겁니다. 와이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